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주머니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텔레그램이랑 밴드를 입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바이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드리다 보니까 그만큼 좀 바이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오를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목요일에만 영상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자주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날 이제 바이오가 폭락을 할 때 진짜 알테오젠 매도하기 전에 한 번만 딱 보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업에 대한 가치 위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전혀 알테오젠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시면은 알테오젠 반등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죠. 5%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상승에 대한 출발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얘는 우리가 급하게 팔 자리는 아니다. 금요일날 패닉에 빠져서 던질 자리가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400개가 넘게 이제 눌러주셨고 그리고 조회수도 6,000명 이상이 봐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만큼 바이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희망찬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할 건 조심하자.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구간은 흔들리지 말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잡아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계속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머니 유튜브도 제가 꾸준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봐주시고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또 영상을 꾸준하게 많이 올려드리겠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뮤논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뮤논시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저 역시도 이뮤논시아는 진짜 여기 구간에서 더블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 않게 유상증자가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갑작스럽게 프리장에서 밀리고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보시면은 월요일날 막 하한가 갈 거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하방이 좀 제한적으로 반발 매수가 바로 들어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하는 게 IMC 001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희귀약물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를 앞당겨서 삼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도 조기 상용화 가능한 구간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도 좀 더 빠르게 원래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겠죠. 이제 CMC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갑작스럽게 돈이 떨어져서 계획보다 돈을 많이 써서 그게 아니라 이제 갑작스럽게 여기에 희귀약물에 대한 지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속도가 빨라져서 그거에 대한 자본금 충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이렇게 하한가 갈 만한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금요일날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때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왜 장중에는 조용하다가 또 금요일날 장 끝나고 프리장에서 올빼미 공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할인가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오전장 장 시작하기 전이나 장 끝나고 나서나 그때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나고 말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금요일날 하필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증시가 다 같이 크게 밀렸을 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카까지 걸렸다가 올라왔었죠. 근데 그런 투자 심리가 꺾인 날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굳이나 그날 꼭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유상증자를 때려버리고 약간 눌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상승을 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적어도 요런 구간에서는 유상증자를 때려야지만 유증에 대한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한 이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상승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켜놓고 여기서 유증으로 빵 내려버린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유상증자를 청약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최대 주주가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66%의 지분만큼 유상증자를 100%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1,200억 중에서 800억 정도는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충당을 하는 거고 나머지 400억 정도만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얘가
주가가 지금 100% 참여를 안 하거나 심지어 이제 한 50에서 70% 정도만 돼도 저는 뭐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50에서 70% 정도 참여를 하고 나서 나머지 구주주 청약에서 미달되는 부분을 나머지가 유한양양이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00%랑 같은 효과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얘가 막 20%, 30%요 정도만 참여한다. 아니면 뭐 15%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거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유증을 때렸다라는 거는 올릴 만한 이벤트가 있다. 아니면 올릴 자신이 있다. 요런 거를 좀 보여줬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구주주 청약이 들어갔을 때 지금 당장 뭐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4월 23일 날 이제 유증 확정가액이 다시 한번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유증 확정가액보다는 더 높아지는 금액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더 내려가면은 더 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서 유증 확정가액이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1200억 규모가 아니라 뭐 800억 700억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자본금 조달에 대한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주주 청약에 들어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가 청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지만 자본금 조달도 원활하게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구주주 청약이 들어갔을 때 주주들한테 청약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때문에 단발적으로 밀리긴 했는데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루닛에 대한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쫙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청약이 끝났을 때, 권리라 걸렸을 때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자본금 충당을 잘했죠. 유상증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렸던 애가 다시 한번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마저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새 트렌드가 굉장히 그렇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대한강통신, 얘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를 때린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팍 밀리고 나서 오히려 권리락 전까지 주가를 쭉 올렸죠.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만들어지고 이제 콱 밀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0%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 때문에 빵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 로봇 사이클까지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을 1000억 정도에 대한 유상증자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2000억 정도에 대한 유상증자를 참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주가가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청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은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한번 살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금요일날 애매할 때 프리장에서부터 눌러버렸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장에서 빠진 거에 대한 여진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도 마이너스 이제 아까 7%인가 그 거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다가 좀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오늘 최대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 29% 정도밖에 없고 66%가 유한양행, 한 6% 정도가 메리츠증권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물량을 매집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겁을 줘가지고 강성개미들을 많이 털어낸 다음에 물량 뺏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일부러 프리장에서 18%를 밀어버리고 여기서 물량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길게 보면 악재긴 합니다. 결국에는 주식 개수가 늘어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은 왜 삼자 배정이 아니고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냐, 그리고 뭐 시비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악재로 볼 수가 있는 건 맞긴 한데, 이제 김응태 대표가 지금 주주 서한으로 얘기한 거는 삼자 배정이나 시비도 할 수 있었지만 특정 기업에게 쏠리는 투자에 대한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주식 개수가 늘어나고 걔네들만 좋은 꼴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주분들에게 같이 투자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팩트가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유한양행이 적어도 70% 정도에 대한 증자 참여를 하긴 해야겠죠.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지금 주주 서한으로 얘기한 내용이 팩트가 되는 거고,
근데 뭐 그래놓고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해놓고 최대 주주인 유한양이 유상증자 참여를 막 10%, 15%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주주 서한에 대한 근거 자체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악재예요. 그게 진짜 악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진짜 악재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심리적인 세론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바이오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종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시죠?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충분히 지금보다는 높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별거 아닌 노이즈라든지 인위적인 하락을 통해서 막 이게 너무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지치는 구간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바이오 위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싶어가지고 바이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바이오는 흔드는 게 워낙 강한데 이거를 견디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클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바이오만 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아모레퍼시픽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방송에서 제가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이제 한알령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모레퍼시픽 추천드리고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 보셔라 했는데 얘도 지금 50일 신고가 계속 달성하고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종목들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밴드 링크와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밴드랑 텔레그램에 오시게 되면은 또 텔레그램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은 종목들도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매크로 해석과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좋아할 만한 내용들 그런 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무료로 텔레그램이나 밴드 입장하신 다음에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수급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한 템포 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자리를 많이 뺏겼었던 바이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텔레그램과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